반갑습니다. 오늘 제안 발표를 맡은 이완손입니다. 제안 리더를 담당했고요. 캠페인 진행 시의 전략과 성과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매체 실행사가 아니라 마케팅 파트너로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검색 요정입니다.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제 패친분들도 유난히 하얗게 불태운 한 주였다는 글을 많이 올리시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올 한 해의 살림이 지난 2주에 걸려 있었거든요. 제가 휴일에 집에 있어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는 편인데 번아웃이 왔는지 어제는 오전에 한 30분 그리고 늦은 점심을 먹을 때 잠깐 빼고는 온종일 침대에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모두 다 좋습니다. 저는 PT를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단 한 번도 제안 PT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제안 관련된 배경이나 클라이언트의 현황 이런 것들을 직접 파악한다는 얘기죠. 둘째는 제가 PT를 직접 합니다. 저희 회사나 저나 문서상으로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규모나 배경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PT로 메우는 것이죠. 한 번 있구나. 친구가 부탁해서 대놓고 지러 들어간 PT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대대행이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아무래도 영업력이 좀 약하고요. 아예 제안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못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다지 승률이 좋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있는 대행사한테 귀찮을 정도로 요청을 해서 정보를 다 받고 현황 파악하고 했었는데 PT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이건 우리가 의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닌데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RFP 자체도 매우 부실했습니다만 PT를 직접 하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특정 파트를 맡아달라고 하는 건 총괄사가 그 영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다 저희 회사는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회사들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사에서 PT하는 경우는 저희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PT에서 이기기 위한 위닝 팁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석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가 참석하는지, 연령과 성별은 어떻고, 직무와 직급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는 커리어 배경이 어떤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들마다 듣고 싶은 얘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레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원급들은 큰 그림에서 얼마나 논리적인지, 프로세스가 탄탄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경향이 큽니다. 더불어서 이 돈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반면 실행 레벨의 사람들은 개별 수행안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은 PT를 하는 전체적인 톤 앤 매너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테고요. 좌장이 재무 출신이냐 영업 출신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광고회사 출신이라고 해도 미디어 출신과 크리에이티브 출신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PT 환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화면을 내가 직접 넘기는지 아닌지, 그냥 일반 회의실인지, 단상이 있는 자리인지,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서서 하는지, 마이크는 있는지 없는지 다 PT의 형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입니다. 이번 주에 연간 가장 큰 규모인 캠페인에 PT가 있었습니다. 이겼고요. 클라이언트 말씀으로는 제안 내용도 제안 내용이지만 PT에서 꽤 큰 차이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PT 스크립트입니다. 30분 동안 할 PT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수행사다 보니까 현장 환경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고 학교의 교탁처럼 이렇게 앞이 막힌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화면은 모니터 확장이 아니라 미러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확장이라면 제 파워포인트 화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할 주요 포인트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미러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죠. 참석자들로부터 저를 가려주는 테이블이 있고 하면은 미러링이다. 스크립트를 쓸 수 있고 써야만 하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외우고 임기응변에 능해도 이걸 적어놓고 연습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접혀 있죠.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잘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다 접어놨는데요. 페이지를 넘길 때 손으로 잡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PT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얼음 음료를 사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거를 앞에 놓고 PT 하면서 계속 손가락으로 만지세요. 이 얼음장 겉에 스며나오는 수분으로 이걸 넘길 때 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PT를 듣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침착하고 노련한 전문가, 열정적인 천재, 아니면 동네 미용실에서 만나본 것 같은 편안한 동료.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참석자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와 참석자에 따라서 캐릭터를 바꾸는 건 절대로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이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했던 두 개의 PT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신경을 써준다면 더 좋겠지만 안 쓰셔도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대한 분석은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수행사로서 성공 패턴의 승계와 발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부분의 PT에서 참석자들은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사전에 받아봅니다. 화면에 띄워진 거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참석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제안서만 보고 있게 절대 냅두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봐야 합니다. 글자와 그림으로 된 제안서가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자신감, 그리고 차트 넘어 숨겨진 의도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쳐박는 순간 여러분들은 30% 정도의 매력을 잃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눈빛, 표정, 그리고 제스처는 대단히 훌륭한 언어입니다. 저는 농담을 하고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리는 타이밍도 미리 정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할지 더 강조를 할지 이런 것들이지요. 때로는 저희 또는 저희 제안사항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도 이런저런 행동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이 저를 보고 있지 않다면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겠죠. PT 시간은 절대 충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장 짧은 것은 15분, 제일 길어도 45분이었습니다. 수십 장, 많게는 200장에 넘는 제안서, 연간 캠페인, 4-5개의 사업과제 등을 짧은 시간 내에 풀어내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제안서 구성만 해도 환경 분석이 있고요. 제안 전략이 있고 수행 계획, 최적화 및 관리, 예산, 예상, 성과, 인력 구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당연히 회사 소개와 회사의 강점도 전달을 해야 하지요. 할 말, 안 할 말, 강조할 말, 스쳐 지나갈 말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PT를 해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참가자가 중간 이후부터는 허겁지겁 마무리를 하거나 심지어 제안서의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흔한 실수가 환경 분석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했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클라이언트가 이미 알고 있거나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 내용에서도 공통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타겟과 매체를 선정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전략단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면 세부 캠페인들에서는 한 번 정도만 언급을 하고 그 이유는 역시 선정 과정은 동일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대행사가 갖고 올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는 이걸 고려해서 PT 순서까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업무는 수행사 간 제안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PT 순서를 뒤로 접습니다. 앞에 대행사들이 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이 매체와 개념을 설명하는데 몇 분씩을 쓰는 거를 저는 이렇게 넘어가고 저희만이 제안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때로는 상식을 뒤집는 제안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제일 먼저 PT를 합니다. 앞에서 대행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말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 던져놓습니다. 그럼 저희 뒤에 PT를 하는 다른 대행사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집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다른 프레젠터들보다 낫다고 느끼는 건 이렇게 크게 5가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광고주도 대행사도 해봤고요.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대기업도 스타트업도 모두 경험해 본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의도 파악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캠페인이 비디지털 인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홍보팀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주관한다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오래 있거나 오래 협업해보지 않았으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돈 주고도 못 얻을 노하우를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